네. 자, 우리가 앞 시간에서 3교시에서 이제 의제매입세 공제 대상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봤죠. 수행 결과 보시게 되면은 9월 11일 날 53번 면세로 계산서로 공시 매입한 거 이렇게 입력을 했고, 원재료로 하면서 의제매입세 적요에 6번 코드 넣는 거 꼭 챙겨야 되고요. 그다음에 9월 12일 거 신용카드 매출 전표로 정월이 구입한 거 58번 카면으로 입력을 했죠. 원재료에 적요 6번 코드 꼭 넣었죠. 그 다음에 요 분계가 이제 제가 실수했던 게 이 분계 유형을 카드로 했다가 실수했었죠. 카드가 아니라 외상 또는 혼합으로 했어야 됩니다. 그리고 거래처는 BC카드로 바꿔주었어야 되고요. 저거 아주 자칫하면 그냥 실수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9월 13일 거는 우리가 그 농어민과의 계약서였죠. 그래서 면건으로 60번 면건으로 해서 고등어 90개 입력을 했고요. 이것도 원재료에 적요 6번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제매입세 공제 신고서에 가서 여러분이 이렇게 조회를 해볼 수가 있고요. 공제율 104분의 4가 적용되었는지 이거 체크해 보시고 합계 금액을 확인하셔야 된다 그랬죠. 이걸 메모를 해야 됩니다. 의제매입세액의 합계 이것을 뭐예요? 부가세 대급금으로 대체하는 분계를 일반 전표에 해줘야 되죠. 의제매입세 공제 신고서는 이렇게 조회하고서 닫아주면 돼요. 그러면 이제 저장이 된 거고요. 그래서 일반 전표의 과세기간 종료일로 해서 차변의 부가세 대급금, 대변의 원재료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데 요 밑에 주의가 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타계정 대체란 재고자산이 본래의 목적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제품 원재료가 제조원가에 들어가야 되는데 부가세 대급금으로 갔단 말이에요. 네, 이런 경우는 원래는 타계정 대체로 봐야 되는데 의제매입 공제 대상액은 타계정 대체에 해당하지 않으나 과거 결산 분계 시 제조원가 대체에서 대변의 원재료 금액을 반영하지 못하여 적요 8번 타계정 대체를 지금까지 표시를 과거에는 했었어요. 왔으나 현행 프로그램에서는 재고자산의 대변 금액이 반영이 되므로 타계정 대체는 표시하지 않기로 한다. 네, 그래서 여기 타계정 대체 안 넣어도 됩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 신고서는 그 밖의 공제 매입세액 안에 의제 매입세액은 이 안에 들어가 있고요. 부가가치세 신고서 조회해 가지고 저장해 두시면 돼요. 네, 다음은 14번째 재활용 폐자원 매입세 공제 대상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이건 뭐 우리가 한번 해보겠습니다만은 시험 문제로 출제된 적은 최근 3, 4년 사이에는 못 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재활용 폐자원 공제 대상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는 시험에서는 잘 안 내더라.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재활용 폐자원 수집, 판매업, 중고자동차 수출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만 공제받을 수 있으며 이러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자 또는 간이과세로부터 재활용 폐자원 등을 취득하여 제조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그렇죠? 이미 이론에서 배웠던 거죠. 그래서 재활용 폐자원에 대한 매입세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재활용 폐자원 세액공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일반 전표 또는 매입 매출 전표 입력 메뉴에서 해당 계정의 적요가 의제 매입세액의 적요는 6번이었죠. 재활용 폐자원은 7번입니다. 이걸 입력하되 입력된 자료가 반영되어 자동으로 작성이 됩니다. 수정 또는 추가 입력 가능하고요. 재활용 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 공제 율이 나옵니다. 취득가액의 103분의 3, 중고자동차는 110분의 10. 네. 그래서 이 부분도 계산은 프로그램에서 자동으로 해주니까요.
참고하시면 되겠고, 자, 프로세스를 보면은 매입 매출 전표의 유형이 계산서를 매입했으면 53번, 그 다음에 아무 증빙 없이 매입했으면 면건, 면건, 그리고 일반 전표에 입력할 수도 있고요. 재활용 폐자원 공제 신고서가 자동 반영되고 적요 7번을 넣은 것이, 그다음에 세액 공제 회계 처리해 줘야 되죠. 이것도 뭐예요? 매입세 공제를 인정해 주는 거니까 의제 매입세 공제하고 똑같습니다. 차변에 부가세 대급금, 대변에 원재료. 자, 수행 내용 한번 해보죠. 다음 자료를 참고하여 거래 자료를 일반 전표 입력 메뉴에 입력하고, 자, 이번에는 그냥 일반 전표에다 해라고 그랬어요. 재활용 폐자원 세액 공제 신고서 작성 및 관련 회계 처리를 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을 수행하시오. 본 문제 하나요. 폐자원을 수집하여 판매하는 사업자로 가정을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작성에 가보면은 매입세 그 부가세 대급금이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매입세액 쪽에 반영이 됐겠죠. 어디에 반영됐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회사는 지금 폐자원을 수집하여 판매하는 사업자라고 가정하고 해보겠습니다. 아, 또 꺼졌어요? 네. 네, 여러분들 컴퓨터 사정도 좀 안 좋을 때가 있군요. 딱 증빙이 딱 하나 있네요. 그죠? 네. 영수증이 있는데요. 내용을 보겠습니다. 개인 김남현으로부터 폐지를 현금으로 샀다. 48만 원어치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적요 7번으로 일반 전표에 입력을 해 보겠습니다. 날짜는 9월 16일이죠. 자, 일반 전표로 가시겠습니다. 일반 전표 입력. 9월 며칠이었죠? 예, 9월 16일로 입력하겠습니다. 일반 전표 9월 16일로 바꾸시고요. 차변 원재료죠? 원재료 153번. 거래처는 김남현이라는 거래처죠. 김남현. 네. 네, 호청님 고생하시네요. 네, 일반 전표로 들어오시고요. 일반 전표 9월 16일 날짜로 차변 원재료 거래처 김남현까지 입력했습니다. 자, 적요를 넣어야 된단 말이죠. 밑에 적요 보시면 7번 재활용 폐자원 매입세액이라고 있죠. 네, 7번 입력하겠습니다. 금액은 우리 영수증에 있는 48만 원 입력하시면 돼요. 자, 두 번째 줄에 대변 입력할 차례죠. 현금으로 매입했다. 아, 그러면 출금 전표로 해도 되는데 뭐 이왕에 대변 넣었으니까 대변에 101번 거래처 방향키로 그냥 지나가시고 그냥 엔터로 위에 거 복사하면 되겠습니다. 대변 금액 48만 원 되겠네요. 네, 그래서 차변의 원재료, 대변의 현금인데 중요한 것은 원재료에 적요 코드 7번을 넣어야 된다는 거. 그래야 부속 서류 작성으로 연결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원재료의 거래처까지 잘 넣어야 됩니다. 거래처하고 이 적요 코드. 자, 그러면 한번 결과를 볼까요? 여러분들 전체 메뉴 가셔가지고 하나 더 남았죠. 자, 일반 전표에서 이제 하려면은 부속 서류를 먼저 가야 됩니다. 재활용 폐자원 세액 공제 신고서 클릭해 볼까요? 네. 기간은 7월부터 9월이죠. 9월 거니까.
넘어와 있어요. 거래처 김라면 안 넣으면 여기 안 나타나겠죠. 네, 넘어와 있습니다. 자, 공제율 103분의 3. 중고 자동차가 아니니까 103분의 3 맞죠? 우리가 여기 메모해야 될 숫자가 뭐냐? 매입세액 공제 13,980원입니다. 13,980원을 의제 매입세 공제처럼 차변의 부가세 대급금, 대변의 원재료 분계를 해주는 거예요. 네, 아시겠죠? 네, 13,980원 메모해 두시고 저장 단추 없으시면 닫으면 저장됩니다. 자, 그러면 일반 전표에 9월 30일자 과세기간 종료일입니다. 3번 차변의 부가세 대급금. 차변 금액 아까 메모한 금액 13,980원. 대변의 원재료 13,980원. 네. 조금 전에 의제 매입세 공제의 정리분계하고 똑같습니다. 여기까지 하셔야 이 부분을 마치게 되는 거예요. 자, 영수증이 하나였기 때문에 금방 끝났습니다. 자, 수행 결과 보시면 일반 전표에다 입력을 하라 해서 일반 전표에 입력을 했고요. 원재료 차변 입력하면서 거래처 김라면 걸어야 되고 적요에 7번 적요 넣었습니다. 그리고 대변이 현금이었고요. 그 다음에 재활용 폐자원 세액공제 신고서를 가보면 이렇게 7월부터 9월로 조회하면 작성이 돼 있죠. 여기에서 우리는 이걸 메모해 둬야 된다 이거죠. 13,980원을 이와 같이 일반 전표에다가 회계 처리합니다. 9월 30일자로 차변의 부가세 대급금, 대변의 원재료. 자, 주의들 한번 보세요. 주의. 재활용 폐자원 공제 대상 세액은 타기정 대체에 해당하지 않으나 과거 결산 분계 시 제조원가 대체에서 대변 원재료 금액을 반영하지 못하여 적요 8번의 타기정 대체를 표시하여 왔으나 현행 프로그램에서는 재고자산의 대변 금액이 반영이 되므로 타기정 대체는 여기서는 안 한다. 의제 매입세액하고 재활용 폐자원 정리분계할 때 대변의 원재료 할 때 타기정 대체 할 필요 없다 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서는 그 밖에 공제 매입세액란 14번에 들어가 있고요. 거기서 명세를 보면은 이와 같이 재활용 폐자원 매입세액으로 따로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네, 우리 부가가치세 신고서 조회해가지고 저장하는 것은 생략해도 되겠죠? 자, 이제 마지막인 것 같아요. 15. 네. 방금 했던 재활용 폐자원의 출제 빈도는 뭐 상당히 출제 확률은 적지만 지금 마지막에 나온 대손세액 공제의 대상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는 자주 나오는 편입니다. 대손세액 공제의 대상자의 부가가치세 신고서 필요 지식을 볼까요? 이게 부가가치세 문제로도 제가 이것도 냈을 겁니다. 자, 부가가치세의 경우 대가의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10%의 매출세액을 거래 징수하여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해당 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따라서 외상거래의 경우에도 우리가 납부를 한단 말이에요. 외상거래의 경우에도 일단 공급자는 10%의 매출세액을 납부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거래 상대방의 파산이나 부도 등의 사유로 외상대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되는 경우는 해당 외상대금에 대해서 미리 납부한 매출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대손세액 공제라고 하죠. 확정신고 때만 공제받습니다. 애정신고 때는 못 받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다음에 보는 부가가치세 평가 시험에 이론 문제도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이론도 끼어 있고요. 그 다음에 실습 문제는 있는데
프로그램에다 입력하지는 않고 이제 여기 종이에 쓰는 거예요. 근데 종이에 쓰실 때 여기다 입력해 보면 편하죠. 입력해 보고 답을 쓰면 편한 것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 거래처나 열어가지고 여기 부속 서류에 입력해 보고서 답을 쓰는 그런 요령으로 하시면 됩니다. 입력을 안 해봐도 할 수 있는 거 있어요. 그러면 직접 쓰면 돼요. 굳이 입력을 해볼 필요 없는 것은. 자, 매출에 대한 대손 처리, 대손 사유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채무자의 파산, 대손 사유가 됩니다. 강제집행, 형무집행 또는 사업의 폐지. 예. 강제집행이라든가 형집행으로 인해서 사업이 폐지됐어요. 이건 대손 사유가 되고요. 또는 채무자가 사망했거나 실종했거나 행방불명으로 인한 대손 처리도 사유가 됩니다. 또 사유가 이런데 여기 있습니다. 회생 계획인가 또는 면책 결정의 회수 불능 확정 채권 네 등에 있고요. 그 다음에 상법, 수표법, 어음법 및 민법상 소멸시효 완성 대손 사유가 되고요. 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어음, 수표나 어음 또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경과한 소액 채권 30만 원 이하의 소액 채권 6개월이 지난 거. 또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이 경과한 외상매출금 주기로 한 날부터 2년이 지났어요. 그러면 그건 거의 못 받게 되는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대손의 사유가 될 수 있는데요. 우리가 부속서류 만들 때 대손 사유 입력하는 난이 있습니다. 자, 대손세 공제 시기는 언제 하느냐?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으므로 대손이 확정되어 대손상각이 분계된 시점에 확정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매출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자, 확정신고 시 매출세액을 공제받는다는 거 기억하세요. 대손 확정일은 파산법에 의해서 파산한 경우는 그 채권 배분 계산서를 통지받은 날을 확정일로 보는 겁니다. 확정일 입력하는 날에다 확정일 정확히 입력해야 돼요. 민사소송법에 의해서 강제 집행이 있는 경우는 이것도 채권 배분 계산서를 통지받은 날을 확정 날짜로 입력합니다. 사망이나 실종 선고는 사망이나 실종 선고일을 입력합니다. 회사 정리법에 의한 회사 정리 계획 인가 결정은 법원의 인가 결정일을 대손 확정일로 입력하시면 되고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는 소멸시효 만료일을 대손 확정일로 입력하는 거예요. 어음의 부도의 경우에는 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날을 대손 확정일로 입력하는 거예요. 대손 확정일 정확히 써야 되겠죠? 자, 공제 요건이다. 대손세 공제를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대손세 공제 신고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또 대손 사실이나 변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같이 첨부해서 제출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세금 계산서가 있다든가 매출장이 있다든가 하면 그런 장부들 이런 거래가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을 같이 첨부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뭐 증빙 첨부하는 것은 시험에 내기 어렵죠. 그러나 대손세 공제 신고서 이거 작성하는 것이 시험에 나오겠죠.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대손세 공제 실무 프로세스. 대손세 공제 신고서를 작성을 한다 이거죠. 그리고 대손 공제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해야 돼요. 어떻게 회계 처리해야 될까요? 부가세 예수금에서 빼주는 회계 처리를 해야죠. 부가세 예수금 차변 빼주는 거.
자, 수행 내용 보겠습니다. 대손세 공제 대상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라. 다음 거래에 의하여 대손세 공제 신고서를 작성하고 대손세 공제 및 대손 채권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을 수행하시오 이랬습니다. 네. 그래서 이 대손 채권에 대한 회계 처리는 대손 충당금 있으면 차변의 대손 충당금, 대변의 외상 매출금 이런 식으로 회계 처리하는 것을 말하는 거고 대손세 공제 신고서는 이제 들어가서 작성을 할 겁니다. 자, 주식회사 부실전자의 부도 6월 29일 날 금융기관으로부터 부도가 확인을 받았어요. 통보를 받았어요. 그러면 이 부도로 다음에 전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외상매출금에 대해서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대손세 공제 신청을 하고자 한다. 대손세 공제 및 대손채권 외상매출금에 대한 회계 처리를 12월 30일자로 수행하시오. 12월 30일자로 대변의 외상매출금, 차변의 대손충당금 처리해야 되겠죠. 우리 회사는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이다. 자, 내용을 보겠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가 있는데요. 작년 12월 30일에 팔은 거예요. 네, 작년 12월 30일에 600만 원, 부가세 60만 원, 부실전자에다 팔았는데 이것이 뭐예요? 부도가 났다 이겁니다. 부도 통보일이 언제예요? 6월 29일 날. 그런데 12월 30일자로 그러면 6월 29일부터 얼마나 지났나 볼까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2월 29일이 딱 6개월째 되는 날이죠. 부도가 난 날로부터. 네, 그래서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날 12월 30일이 뭐예요? 대손이 확정된 날입니다.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처리할까요? 대손세 공제 신고서를 작성하러 가야 되겠습니다. 자, 먼저 부가가치 부속서류를 먼저 만들어요. 이건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할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대손세 공제 신고서 밑에서 두 번째 있죠. 기간은 7월부터 이건 7월이 아니죠. 확정 신고니까 9월부터 9월이 된다. 10월부터죠. 확정 신고니까 10월부터 12월. 대손 사유는 부도 6월이 되는 날 5번 선택하세요. 부도 6월이 되는 날. 대손 기준일이라는 것은 부도가 발생한 날입니다. 네, 부도가 6월 29일 날 발생했죠. 2021년 0629 입력합니다. 그러면 대손 확정일 자동 계산되네요. 네, 이건 그대로 두면 돼요. 12월 30일 맞아요. 자, 대손 금액이 얼마예요? 부가세 포함해서 대손 금액을 적어야 돼요. 660만 원이죠. 660만 원. 그러면 대손세액 60만 원 자동 계산됩니다. 거래 상대방의 상호, 거래처니까 세금 계산서에 보면은 부실전자죠. 코드에다가 부실. F2 누를까요? F2 눌러서 부실. 네, F2 눌러서 입력하십시오. 거래처 코드. 자, 그러면 이것이 뭐냐? 바로 대손세액 공제 신고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60만 원을 우리가 부가세 애수금에서 빼주는 분계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대손 처리도 해줘야 되죠. 자, 요거 나중에 닫고요. 지금 닫아도 되겠어요. 60만 원 기억하시고 닫으시고 일반 전표에 가야 됩니다. 자, 일반 전표에 가셔서 그래서 여러분 내일 제가 여러분에게 내는 문제 중에 대손세 공제 신고서 작성 문제가 있는데요. 10월부터 12월로. 그러니까 내일은 여러분들 여기에 이제 양식을 여기다 양식을 채우시면 돼. 대손 사유 여기다 쓰시고 대손 기준일, 대손 확정일,
대손금 여기 칸 만들어 놓은 걸 다 채우시면 됩니다. 대손 사유가 대손세 공제 사유가 없는 게 하나 있어요. 3건 중에 2건은 대손 사유가 되고 1건은 대손 사유가 안 됩니다. 안 된 거는 여기다 작성을 안 하면 돼요. 2건만 작성하면 돼요. 자, 요 문제가 내일 나갈 거고요. 자, 그럼 다 드시고 이제 일반 전표에 가셔가지고 날짜를 12월 30일로 하라고 그랬죠. 정리해야죠. 대변의 외상매출금 대손 처리해야죠. 자, 세금계산서에 있는 외상매출금이 660만 원입니다. 6600 거래처 써야죠. 부실 거래처 부실전자 대변 금액은 660만 원 6600 플러스. 자, 그런데 대손 충당금을 확인 안 했어요. 그러면 이거 닫지 마시고 전체 메뉴에 가서 합계잔액사항표를 12월 30일자로 조회해 보겠습니다. 네, 아직 결산이 안 끝났으니까 차익이 나오면 무시하시고 제가 봐드릴게요. 자, 외상매출금의 대손 충당금이 180만 원 있네요. 그러면 180만 원은 대손 충당금에서 상계 처리해야죠. 자, 다시 일반 전표로 와서 차변에 109번 외상매출금 다음 코드가 109번이죠. 방향키로 쭉쭉쭉 와서 180만 원. 180만 원 대손 충당금에서 상계시킵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가 얼마예요? 480이죠. 이게 원래 나머지는 뭐예요? 대손 상각비로 처리하는 거죠. 당기의 비용. 그런데 대손 상각비로 다 처리하지 말고 이 중에서 60만 원은 공제 받을 거예요. 세금 공제. 그래서 60만 원을 뭘로 처리한다? 부가세 애수금으로 처리한다. 60만 원만큼은 부가세 애수금이에요. 부가세 애수금을 차변에 넣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부가세 애수금이 마이너스가 돼요. 네, 대손상각비에서 60만 원을 뺍니다. 자, 그러니까 차변의 대손상각비를 420만 원만 입력하세요. 차변의 대손상각비 800번대 거를 찾아보세요. 835 거래처 적용 필요 없고요. 420만 원만 처리합니다. 그리고 차변의 부가세 애수금. 부가세 애수금 차변에 넣으면 어떻게 되느냐? 부가세 애수금이 줄어드는 거예요. 매출세액이 줄어드는 겁니다. 이렇게 넣어주는 거예요. 부가세 대급금으로 들어갔대요. 애수금이네. 부가세 애수금. 애수금 255번. 이렇게 하시고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가서 요 60만 원이 어디에 나타나는가 볼까요? 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가겠습니다. (10월부터) (12월이죠) 이거 지금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이에요. 네, 여기 대손세액란을 보시면은 대손세액 가감에 여기 마이너스 60만 원 보이죠? 예, 역추적에 여기 보입니다. 대손세액 공제 60만 원. 이렇게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여기 세액란에 대손세액 가감에 마이너스 60만 원 들어있는 거 보시고 저장하시면 돼요. 요 저장하고 닫고 아까 합계잔액 시산표도 이제 확인했으니까 닫고 일반 전표 60만 원 이게 처리된 거 닫고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수행 결과를 보시게 되면은요. 자, 대손세액 공제 신고서를 처음에 띄워가지고 이렇게 작성을 해야 된다는 거죠. 네, 여러분들
다음에 이제 평가하실 때 요 대손세 공제 신고서 양식을 제가 그려 놓습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이게 세 줄인가 네 줄 해놨을 거예요. 세 건 중에 한 건은 대상이 안 되는 건이니까 빼고 나머지 두 건만 잘 이게 대손사유, 기준일, 확정일 그 문제를 잘 보고 정해서 쭉 적으시면 됩니다. 이 분계는 시험에는 안 냈어요. 그러나 여러분 자격 시험에는 이 분계 나옵니다. 대손세 공제 신고서에 대한 문제가 나온다 그러면 처음에 이거 작성하고 두 번째 이거 일반 전표에다 이거 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서 조회해서 저장하고 요 세 가지를 다 해야 돼요. 요 부분 잘 기억해 주세요. 왜 부가세 애수금 뺀 나머지만 비용 처리해야 되는지. 이 대손세액 60만 원 이거를 공제 받아야 매출세액에서 공제가 아니라 매출세액에서 빼줘야 되기 때문에 이 대손세액을 부가세 애수금으로 정리할 때 같이 넣어줍니다. 대손상각비에서 480을 다 대손상각비로 하는 게 아니라 60만 원 뺀 것만 비용 처리한다는 거. 네, 이거 반복 연습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네. 수행 팁도 한번 참고로 읽어보시고요. 그래서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된 평가 문제 출제는 여기까지 내용으로 해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다행히 이제 그 시험 보는 범위까지는 수업을 다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제 3절인데요. 3절의 내용은 우리가 FAT 1급 할 때 다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볍게 하고 여러분 다음에 이제 만났을 때는 소득세 실무로 넘어가신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부가세 뒷부분 살짝 남은 거 정리하고 소득세로 넘어간다. 자, 오늘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그동안 또 원격 수업 또 잘 했고요. 기록 중지 일단 해놓고요.